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축산농가의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직접 공기의 흐름과 온도 변화 등을 볼 수 있어 맞춤형 해결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처럼 돛을 달고 우주를 항해하는 이른바 우주돛담배가 다음 달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실제로 대형 돛이 태양풍을 받아 우주선을 움직이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구글이 중국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업데이트는 물론 지메일 등의 앱과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돼지와 같이 실내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공기 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질병으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농가 공기 흐름을 눈으로 보며 개선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돼지 농가. 지난 2010년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돼지 6천 마리 이상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역만큼이나 축산 농민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사율이 높고 1년 내내 발병 위험이 있는 데다 실내 축사의 경우 온도와 수분, 가스 등 내부 공기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정 온도를 꾸준히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절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축사는 물론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농가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겨 위치에 따라 공기의 흐름과 온도 변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농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300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 원인을 찾는 것은 물론 맞춤형 해결책을 VR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공기 유동이라던가 아니면 수분, 아니면 온도, 아니면 가스나 분진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교육 그런 효율성으로서는 훨씬 높다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농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전염병 방역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로 농가에 적용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대나무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농도가 도심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진주에 있는 시험림 대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세제곱미터의 하루 평균 3.11 마이크로그램으로 도심의 7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편백숲의 피톤치드 농도보다 0.9 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지만 소나무 숲보다는 0.6 마이크로그램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진주 시험림 대나무 숲의 피톤치드에는 피로 회복을 돕는 성분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돼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철과 시멘트 등 1차 금속 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차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3%로 가장 컸습니다. 1차 금속 산업은 금속 또는 강물을 가공해 기본 또는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업종으로 제철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이어서 화학이 19%로 뒤를 이었고 정유와 비금속 광물, 기타 제조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고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제주였습니다. 우주선의 선자는 한자로 배선자를 씁니다. 우주여행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진짜 돛에서 얻는 추진력으로 우주를 항해하는 테스트가 다음 달 처음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는 43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솔라세일, 즉 태양도치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which travels on the radiation and particles that come out of the sun, the wind from the sun. And it works exactly as an ordinary sailboat does.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 즉 태양풍을 대형 도추로 받아서 우주선 추진력을 얻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됐습니다. 세이건 박사는 1996년 타계했지만 그가 생전에 만든 행성협회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가 다음 달 22일 그의 아이디어를 우주로 쏩니다. 최초의 우주 돛단대 라이트세일 2호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시민 모금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난 2015년 라이트세일 1호는 우주에서 돛을 펴는 테스트까지 성공했고 이번 2호는 실제 돛으로 추진력을 얻는 시험을 합니다. 스페이스 X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720km 상공 지구 궤도까지 올려진 다음 4개의 돛에서 얻는 아주 약한 추진력만으로 매일 수백 미터씩 궤도 높이를 올릴 계획입니다. 돛 크기는 32제곱미터, 대략 권투 링만한 크기고 녹음 테이프나 포장 등에 쓰는 마일러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태양빛으로 고도를 높인 첫 번째 우주선이 됩니다. 태양빛은 우주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은 별 사이를 여행하는 성간 우주 여행을 실현시킬 좋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게 5kg, 식빵 한 덩어리 크기의 초소형 위성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또 하나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이 지난 15일 6만 번째 궤도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 정찰 위성은 초속 3.4km의 속도로 112분마다 한 바퀴씩 궤도를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매일 대기와 표면 상태를 측정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동안 이 위성이 찍어서 전송한 사진은 모두 37만 8천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화성 정찰 위성을 통해 화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의 정의가 130년 만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 측정의 날인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 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해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럭인 원기를 이용해 킬로그램의 국제 기준을 정했지만 그 사이 보관된 금속 표면이 산화해 가벼워지면서 변하지 않는 상수를 기준으로 재정의하게 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본 단위가 바뀌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으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고 지메일 등 인기 앱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즉각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화웨이가 중국 밖에서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폰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과 같은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화웨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특정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화웨이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오픈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접근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추적할 수 없도록 기술의 오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미국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첨단 기술의 메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술 오용을 막으려는 첫 조치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시 감독관위원회가 범죄 수사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면 인식은 정보 수집부터 얼굴 윤곽을 확인하는 기술까지 급속도로 발달해 범죄자를 골라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의 일상이 도시 곳곳에 깔린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감시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It's psychologically unhealthy when people know they're being watched in every aspect of the public realm, on the streets, in parks. That's not the kind of city I want to live in. 실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타디움 공연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에서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미국 범죄 예방 단체는 검사, 경찰관, 보안관이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람들의 일상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를 지지했습니다. One of the tasks of the 21st century is going to be for governments to figure out how to restore some of the lost privacy that has gone by the waysid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이번 달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반달가슴곰 새끼 3마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여름 종보건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5마리의 암컷곰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한 결과 어미 2마리가 암컷 새끼 2마리와 수컷 새끼 1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작년 2월에도 인공수정으로 새끼 2마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3마리는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올해 가을 방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사는 야생 반달가슴곰은 총 64마리로 추정됩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UN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다소 충격적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수십 년 내로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인데 원인으로는 천연님 훼손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꼽혔는데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에코 매거진에서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해서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